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회계원리의 김동수입니다. 오늘은 제 16강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회계 장부에 대해서 여러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회계처라는데 장부라는 게 뭡니까? 기업에서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즉 경제적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 경제적 사건을 분개해서 또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하는 그런 절차를 우리는 그런 과정을 장부라고 하는데요. 이 장부에는 크게 주요부가 있고요. 장부에는 주요부가 있고요. 보조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장부의 주요부라고 하는 것은 주된 장부를 말합니다. 장부에서 가장 중요한 장부가 주된 장부가 되겠는데, 이 주요부에는 뭐가 있느냐? 분계장과, 여러분 분계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가 발생한 내용을 거래 발생 날짜 순서별로 기록하는 것을 분계장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분계장 대신에 주로 이제 실무상에서는 전표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요부에는 분계장 말고 이 분계한 것을 계정 과목별 장부에다가 옮겨 적는 거. 그러니까 계정 과목별 장부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총계정 원장이라고 합니다. 약자로는 원장이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총계정 원장이라는 것은 계정 과목들의 장부가 되겠습니다. 현금 계정, 당좌이금 계정, 상품 계정, 외상 매출금 계정, 외상 매입금 계정, 대여금 계정, 차입금 계정, 비품 계정, 건물 계정, 이렇게 계정 과목들의 장부를 총계정 원장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주된 장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조부라고 하는 건 뭐냐? 주된 장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장부입니다. 그러니까 주된 장부에 비하여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장부를 말 그대로 보조부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보조원장이 있습니다. 보조원장이 있고 보조기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조장부에서 한 문제 정도 또 출제가 되기 때문에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보조원장이라고 하는 건, 이 원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래처별 장부라든가 또는 그 상품의 종류별 장부를 주로 이제 보조원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조원장에는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상품 재고장.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공부하겠는데요. 상품 재고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재고자산이죠.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상품인데, 그런 상품 재고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의 종류별 예를 들어서 그 상품의 종류가 갑상품이냐, 을상품이냐, 병상품이냐, 그 상품의 종류별로 입고 들어오고 나간 겁니다. 입고와 출고를 기록해서 결과적으로 뭘 파악하는 거예요? 상품의 재고를 파악하는 장부가 바로 상품 재고장이 되겠습니다. 상품의 입고와 출고를 계속적으로 기록해서 상품의 재고를 파악하는 장부가 상품 재고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원장에 매출처 원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매출처 원장. 이 매출처라고 하는 것은 외상으로 매출한 거래처별 장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거래처가 많을 텐데요. 거래처한테 외상으로 매출한 거래처별 장부. 외상으로 매출한 거래처별 장부입니다. 외상매출처. 외상으로 매출한 거래처별 장부가 매출처 원장이 되겠고요. 반대로 매입처 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외상으로 매입한 거래처별 장부입니다. 외상으로 매입한 거래처. 외상으로 매입한 거래처별, 상점별 장부가 매입처 원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출처 원장을 보게 되면 어느 거래처한테 외상 매출금 얼마를 받을 게 있고, 매입처 원장을 보게 되면 어느 거래처에서 외상으로 매입했는가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상품 재고장, 매출처 원장, 매입처 원장, 이게 기본이 되겠습니다.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고요. 또 보조 원장에는 이런 게 있어요. 수탁 판매 원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탁 판매 원장.
또 뭐 수탁 매입 원장. 여러분, 이 수탁 판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서울에서 부산에 있는 거래처한테 물건을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위탁 판매라고 합니다.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사람, 위탁자 입장에서는 위탁 판매고, 부탁받은 수탁자 입장에서는 팔아주겠다고 부탁받아서 파는 것이 수탁 판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죠. 부탁하는 사람을 위탁자, 부탁받는 사람을 수탁자 입장에서 부탁받은 상품을 판매한다, 수탁 판매. 부탁받은 상품을 사준다, 수탁 매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탁 판매 원장, 수탁 매입 원장.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또 기업에서는 유형자산 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형자산 대장. 유형자산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토지, 건물, 차량 운반구 이런 비품이라든가 이런 건축물 대장, 또는 토지 대장, 비품 대장, 차량 운반구 대장, 기계장치 대장 이런 것들이 유형자산 대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조 원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 기입장이 나왔는데요. 이 보조 기입장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밑에 보니까 보조기 입장에는 우리가 현금의 수입과 현금의 지출을 기록하는 장부가 현금 출납장입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공부할 겁니다. 현금 출납장. 현금의 수입과 현금의 지출을 기록하는 장부가 현금 출납장이 되겠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소액 현금 출납장.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울 텐데요. 소액 현금 출납장은 회계과라는 게 있어요. 기업에 가면 회계과가 있고요. 또 회사에서 그 자질구레한 업무를 처리하는 용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가 용도계한테 일정한 금액을 정해놓고 한 달에 얼마씩 지급할 테니까 그 지급받은 장부를 용도계가 그 소액현금을 회계과한테 받아가지고 한 달 동안에 지출한 내역서를 작성하는 것이 소액현금 출납장이 되겠습니다. 이때 소액현금 출납장은 회계과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계가 작성합니다. 또 당좌예금 출납장도 있어요. 당좌예금 출납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좌예금이라고 하는 게 뭐죠?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하는 예금이 당좌예금인데, 이러한 당좌예금의 예입과 당좌예금의 인출을 기록하는 장부가 바로 당좌예금 출납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품을 매입하게 되면 매입장을 작성합니다. 이때 이 매입장은 외상으로 매입했던, 현금을 매입했던, 수표를 발행했던 관계없이 상품을 매입했을 때 매입에 관한 장부가 매입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출한 장부는 매출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기입장에는 우리가 상품을 매출하고 거래처에서 어음을 받게 되면 어음기입장, 즉 받으러 온 기입장을 작성합니다. 어음을 받았을 때 우리가 상품을 매출하고 거래처한테 약소금을 수취했다면 어음 기입장, 즉 받으러 온 기입장을 작성하고요. 내가 반대로 상품을 매입하고 거래처한테 어음을 발행했다면 지급어음인데 지급어음 기입장. 이런 것들이 보조 기입장이 되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보조 원장에는 뭐가 있고 보조 기입장에는 뭐가 있는가,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장부에는 주요부가 있고 보조부가 있다. 주된 장부에는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이 있다. 분계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가 발생한 순서대로 분계한 것을 날짜 순서대로 기록하는 장부가 분계장이 되겠고요. 총계정 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계정 과목별 장부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분계와 전기 배우셨죠? 분계한 것을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 것을 포스팅, 정기라고 배우신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부에는
보조 원장과 보조 기입장이 있는데 보조 원장에는 대표적인 게 상품 재고장, 상품의 입고와 출고를 기록하는 상품 재고장, 외상으로 매출한 거래처별 장부 매출처 원장, 외상으로 매입한 거래처별 장부 매입처 원장, 수탁 판매 원장, 수탁 매입 원장, 유형자산 대장입니다. 그리고 보조 기입장에는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현금 출납장, 회계과에서 용도계획에 전도하는 자금이 소액현금인데 그러한 소액현금에 대해서 기록하는 장부가 소액현금 출납장이고 소액현금 출납장은 용도계가 작성합니다. 그리고 당좌예금의 예입과 인출을 기록하는 장부는 당좌예금 출납장, 그리고 상품을 매입하게 되면 매입장, 상품을 매출하게 되면 매출장. 그래서 우리는 매입장에서는 총 매입액을 알 수가 있겠죠. 나중에 배웁니다. 또 매입한 것 중에서 불량품이 있다고 반품시켰다. 환출. 불량품이 있다고 애누리를 받았다. 그래서 환출 및 매입 애누리를 공제하게 되면 순매입액을 알게 되고요. 매출장에서는 총 매출액에서 환입과 매출 애누리를 빼게 되면 순매출액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받으럼, 어음을 받으면 받으럼 기입장,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 기입장, 이런 것들이 보조 기입장이 되겠습니다. 보조 기입장에는 현금 출납장, 소액현금 출납장, 당좌예금 출납장, 매입장, 매출장, 받으럼 기입장, 지급어음 기입장. 보조 원장에는 상품 재고장, 매출처 원장, 매입처 원장, 수탁판매 원장, 수탁매입 원장, 유형자산 대장, 이렇게 해서 여러분 상기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 59쪽에 보니까 거래가 발생하면 분개한다. 주요부에는 분개장과 총계정원장이 있다. 보조부에는 보조 원장과 보조 기입장이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클로징 결산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선 밑에 보니까 분개장이라고 나왔죠. 분개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의 모든 거래를 발생 순서대로 분개하여 기록하는 장부를 분개장이라고 하는데, 이 분개장이 작성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 교재 보시면 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병립식이 있고요, 분할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립식이라고 하는 것은 차변과 대변이 나란히 이렇게 기록한 게 병립식입니다. 거기 분개장 보실까요? 자, 뭐 시험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눈도장만 찍겠습니다. 분개장 날짜가 나오지요. 거래 발생한 날짜가 있고, 적요라고 하는 것은 거래가 발생한 내용을 적당하게 요약하는 것이 적요가 되겠고요. 원면이라고 하는 것은 총계정 원장의 면수를 말합니다. 원면. 저기 원면이라고 하는 것은 총계정 원장의 페이지 수, 총계정 원장의 번호를 말합니다. 쓰세요. 총계정 원장의 번호. 면수, 번호. 그러니까 현금이 1번, 당좌예금 2번, 이런 거, 상품 뭐 4번, 당좌예금 5번, 이렇게 비품 7번, 뭐 이렇게 총계정 원장의 페이지 수, 면수를 원면이라고 합니다. 총계정 원장의 면수라고 하죠. 자, 그래서 분개장이 차변과 대변 나와 있죠. 차변과 대변이 나란히 나와 있는 것을 병립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그냥 참고로. 분할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차변과 대변이 양분되어 있어요. 나눠져 있죠. 차변, 날짜, 원면, 적요, 원면, 대변. 그러니까 분개장에서 양식이 차변과 대변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것은 병립식이고, 차변과 대변이 분리된 것을 뭐라고 한다? 분할식이라고 한다. 네. 그래서 분개장 기 방법 이런 것들은 뭐 실무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분개장 대신에 뭘 사용한다고요? 전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겨보시면 총계정 원장 나왔죠? 총계정 원장 양식에도 표준식이 있고 잔액식이 있습니다. 총계정 원장에도 표준식이 있고요, 잔액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실무에서는 그냥 시험에서는 T자형으로 이렇게 작성하게 되죠. 네. 거기 총계정 원장에 표준식 나와 있죠. 그리고 잔액식이 나와 있는데요,
원래는 원칙이 뭘로 쓰느냐? 잔액식이 원칙입니다. 이거. 양식 볼까요? 잔액식을 보니까 총계정원장, 월일, 적요, 분면이라고 나왔죠? 분면이라고 하는 것은 분계장의 면수를 말합니다. 분계장의 페이지 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차변이냐 대변이냐. 그리고 잔액이 차 또는 대라고 하는 것은 잔액이 차변에 있으면 차, 잔액이 대변에 있으면 대, 이런 뜻이고요. 잔액을 표시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총계정원장에는 표준식과 잔액식이 있는데, 잔액식은 잔액을 표시하는 게 바로 잔액식입니다. 그 잔액이 차변에 나오면 차 잔액, 대변에 나오면 대 잔액, 이렇게 하는 건데요. 우리는 시험에는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눈 도장만 찍으면 되겠고요. 우리 실무에서는 잔액식으로 하는데, 시험에서는 뭘로 나온다고요? T자형으로 나옵니다. T자를 기점으로 해서 왼쪽은 차변이 되겠고 오른쪽은 대변이 되겠습니다. 이제 전표 회계가 되겠어요. 거기 전표라는 게 나와 있죠. 기장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거래를 건별로 기록하는 용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분계장 대신에 전표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에서는요. 그래서 거기 전표를 집계하여 매일매일 돈이 들어오면 입금 전표, 돈이 나가면 출금 전표, 현금의 수입도 없고 지출도 없으면 대체 전표인데, 그러한 대체 전표를 기록해서 집계하여 순서대로 모으면 바로 그게 뭐가 된다? 분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계장 대신에 실무에서는 전표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전표회계 유용성 나왔죠. 전표회계를 사용하면 어떠한 유용가치가 있느냐. 부서별로 기장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 부서별로, 과별로. 그리고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어느 부서에서 뭐가 돈이 들어왔고 얼마가 나갔는가, 이렇게 해서 부서별로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또 전표를 분계장 대신에 사용하니까 장부 조직을 간소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전표를 집계해서 전기함으로 총계정원장의 전기가 간편하죠. 하루에도요, 현금 들어오는 입금 거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업에서. 그것을 한꺼번에 일개표에서, 분계 집계표에서 일개표에서 전기하니까 총계정원장 전기가 간편하다. 그래서 전표회계 유용성 암기보다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서별로 기장하니까 기장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 두 번째, 이거는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그리고 분계장 대신에 전표를 사용하니까 장부 조직을 간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총계정원장의 전기가 간략하게 전기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전표의 종류에는 말이죠, 1 전표제가 있고 3 전표제가 있고 5 전표제가 있는데요. 1 전표제는 뭐냐? 분계 전표입니다. 분계. 그러니까 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차변과 대변으로 분계해서 작성하는 것이 분계 전표가 되겠고요. 3 전표제는 입금 전표, 돈이 들어오는 거, 출금 전표, 그리고 대체 전표가 있습니다. 5 전표제는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전표, 매입 전표, 매출 전표, 이렇게 해서 5 전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전표제, 분계 전표를 분계 형식으로 이런 작성해서 철하게 되면 그게 바로 1전표제에서 분계 전표를 모아두면 그게 뭐가 된다? 분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3전표제 볼까요? 3전표제는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전표가 있는데, 거기 보세요. 입금 전표. 입금 전표는 돈이 들어온 겁니다. 입금 전표는 돈이, 현금이 들어온 것이 바로 입금 전표가 되겠죠. 입금 전표인데 거기 볼까요? 한국상점에 상품 80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다. 분개해 보겠습니다. 자, 상품을 매출했으니까 상품이 나갔죠. 자산의 감소로서
대변에 상품 8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돈이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현금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바로 무슨 전표가 될까요? 입금 전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식으로 작성합니다. 입금 전표. 입금 전표. 입금 전표는 빨간색이죠. 약식입니다. 입금 전표 자체는 현금이 들어온 거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쓰느냐? 상품. 그리고 어느 상점에서 들어왔느냐? 한국상점. 해가지고 금액은 80만 원 이렇게 작성하면 바로 입금 전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금 전표는 현금이 나간 거지요. 거기 보세요. 하남상점에서 상품 50만 원을 매입하고, 자,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상품 50만 원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나갔죠. 현금 50만 원. 현금이 나갔으니까 무슨 전표가 될까요? 출금 전표가 되겠습니다. 이건 출금 전표입니다. 돈 나갔죠? 출금 전표 자체는 현금이 나간 거라고요. 그러면 그건 왜 현금이 나갔냐고요? 상품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상점에서 매입했어요? 하남상점. 이렇게 기장하면은 바로 출금 전표가 되겠습니다. 약식입니다. 넘기시면요, 대체전표입니다. 대체전표는 현금의 수입도 없고 지출도 없는 전표가 대체전표인데, 대체전표는 흑색이 되겠어요. 입금 전표는 빨간색이 되겠고, 출금 전표는 푸른색이 되겠고, 대체전표는 흑색, 검정색이 되겠습니다. 기계 9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다. 기계를 구입했으면 뭐가 될까요? 기계장치가 되겠죠. 자산의 증가 90만 원. 기계를 구입하고 대금을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고 지급을 못했으니까 미지급금 되겠죠. 미지급금 90만 원. 그러면 현금의 수입도 없고 지출도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무슨 전표냐? 대체전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체전표는요, 차변과 대변 붕괴한 걸 그대로 기장하면 됩니다. 차변에는 기계장치 90만 원, 대변에는 미지급금 9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대체전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표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전표제는 입금 출금 대체에다가 매입전표와 매출전표를 작성하면 그것이 바로 오전표제가 되겠는데요. 이 오전표제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작성합니다. 외상거래. 자, 매입거래와 매출거래가 있을 때 회계 처리하는 건데요. 보실까요, 여러분? 거래 전북상점에서 상품 8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그래서 오전표제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상품을 매입했으면 뭐 상품 해도 좋고요.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는데 3분법으로 기재하면 매입이라는 말을 씁니다. 매입 80만 원. 그런데 오전표제를 사용하게 되면 무조건 현금으로 주었던 외상으로 수표를 발행했던 마치 외상거래처럼 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매입하고 수표를 발행했지만 무조건 외상으로 매입한 것처럼 회계 처리합니다. 외상 매입. 외상으로 매입한 것처럼 회계 처리. 우선 매입전표. 매입하게 되면 외상으로 매입한 것처럼 회계 처리한 다음에 다시 그 외상 매입금을 수표 발행하는 걸로 처리합니다. 부채감소로서 차변의 외상 매입금 80만 원이죠. 수표 발행했다. 당좌예금 80만 원. 이렇게. 그러면 오전표제를 사용하게 되면 첫 번째 매입전표를, 여기서는 전표가 몇 개 나오냐? 2개가 나옵니다. 매입전표. 매입전표에 어느 상점에서 외상으로 매입했느냐? 여기 전북상점.
그죠? 전북상점에서 80만 원을 매입한 걸로 회계 처리하고요. 그리고 이 전북상점에서 원래는 외상으로 사오지 않았지만 오전표제를 사용하게 되면 외상으로 매입한 것처럼 회계 처리했다가 그 외상 매입금을 수표 발행한 거니까 그때는 뭘 작성한다? 대체전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대체전표. 그래서 차변에는 외상 매입금 80만 원, 대변에 당좌예금 80만 원, 이렇게 기장하는 것이 오전표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전표를 사용하는 경우 볼까요? 거기 충북상점에 90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수표를 받아 당좌예금하다. 그러면 거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상품을 매출했으니까요. 매출했으니까 매출이 얼마? 90만 원.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 받아가지고 당좌예금 했는데 마치 외상거래처럼 기재하니까 외상매출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을 받은 것을 현금 받아가지고 당좌예금 했으니까 차변에 자산의 증가 당좌예금 90만 원, 그리고 외상매출금을 회수했으니까 대변에 외상매출금 90만 원, 이렇게 기장하는 것이 오전표제가 되겠습니다. 뭐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전표를 작성한다? 매출전표를 작성합니다. 어디에다 매출했느냐? 거기 충북상점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충북상점에서 외상매출금을 회수해서 현금 받아가지고 당좌예금한 것을 기장하니까 이거는 대체전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차변에 당좌예금 90만 원, 대변에 외상매출금 90만 원, 이렇게 기장하는 것이 오전표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전표제는 입금, 출금, 대체에다가 매입전표와 매출전표를 합쳐서 오전표제인데, 오전표제를 사용하게 되면 상품을 매입하게 되면 무조건 외상거래로 한다. 상품을 매출하면 무조건 외상으로 매출한 것처럼 처리해서 매입했을 때는 매입전표, 매출했을 때는 매출전표를 작성한 다음에 바로 대체전표를 작성하는 것이 오전표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마지막에 분계집계표 나왔죠? 전표를 각 계정과목별 금액을 집계한 표를 분계집계표라고 한다. 또는 일계표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총계정 원장에 전기할 때 유용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16강 장부는 회계 장부와 이렇게 분계 전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주요부에는 분계장과 총계정원장이 있고, 그리고 보조부에는 보조원장과 보조기입장이 있는데, 보조원장에는 상품 재고장, 매출처 원장, 매입처 원장, 수탁판매 원장, 수탁매입 원장, 유형자산 대장, 그리고 보조기입장에는 현금 출납장, 당좌예금 출납장, 소액현금 출납장, 매입장, 매출장, 받으러 기입장, 지급원 기입장,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결산을 공부하는데요. 결산을 공부해서 분계를 직접 해가지고 총계정원장에 전기해서 시산표까지 작성하는 그런 학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